뙤약볕 아래 아이스깨끼 종소리만 들려도 가슴 설레던 기억 혹시 있으십니까? 빈병 하나 고철한 조각이 그토록 소중했던 시절. 전라도 달래마을 11살 철수가 아이스깨끼 한 개를 위해 벌인 좌충우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74년 한여름, 가난했지만 웃음만큼은 넘쳐 흘렀던 그 시절 달래마을의 철수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지요. 7월 초순이 막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철수는 방 안에서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옆에는 막내 옥분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지요. 옥분이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철수는 손바닥으로 살며시 옥분이의 이마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옥분이가 잠결에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빠야, 나 아이스깨끼 먹고 싶어. 잠꼬대였습니다. 허나 그 한마디가 철수의 가슴을 콕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꿈에서도 아이스깨끼를 찾는 동생을 보며 철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뱃속 어딘가가 쓰리고 아린 느낌이었습니다. 철수는 밖으로 나와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날따라 입안에 침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까닭을 알 수 없는 게 아니었지요. 사흘 전 바로 저 마을 어기 길목에서 본 것 때문이었습니다. 낡은 리어카 바퀴가 흙길을 구르는 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그 다음엔 딸랑딸랑 종소리가 뒤따라왔지요. 리어카 위에는 하얀 상자가 묵직하게 실려 있었고 그 상자 옆구리에는 아이스깨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종소리 하나에 달래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이스깨끼다. 아이스깨끼 장수 왔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손에 동전을 쥐고 달려오는 아이들, 어머니 치마폭을 잡아당기며 보채는 아이들, 멀찍이 서서 침만 꿀꺽 삼키는 아이들까지. 철수는 그 마지막 무리에 속해 있었지요. 아이스깨끼 장수 아저씨는 리어카를 느티나무 아래 세우고 나무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얀 냉기가 훅 쏟아져 나왔지요.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그 냉기를 처음 맞은 아이들이 으아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빨간 팥빙수 아이스깨끼, 노란 바나나 맛. 아이스깨끼가 하얀 김을 내뿜으며 상자 안에 가지런히 누워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장면을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뒤늦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아이고 매, 저것 봐라. 저 맛있겠다. 그날 이후로 철수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스깨끼를 먹어볼 수 있을까? 마침 그날 오후 친구 길동이가 숨을 헐떡이며 철수네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철수야, 철수야 있냐? 여기 있다. 왜 그리 호들갑이냐? 길동이는 마당으로 뛰어들자마자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하고 손짓을 해댔습니다. 읍내가는 길목 개울가 있자녀. 거기 빈 병이 엄청 쌓여 있다는 것이요. 영철이가 먼저 봤는 뒤 영철이 혼자서는 못 나르겠다고 우리 보고 같이 가자는 것이요. 빈 병 모아서 고물상에 갖다 팔면 돈 되자녀. 그 돈으로 아이스깨끼 사 먹으면 안 되겠냐 이. 철수는 마른 침이 꿀꺽 넘어갔지요. 빈 병이 얼마나 된다 카더냐? 영철이 말로는 한 자루는 넘겼다고 카던디. 어서 가자. 늦으면 다른 놈들이 채간다이. 개울가로 가는 길목에는 벌써 영철이와 만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임마들 왜 이리 늦었냐? 얼른 와봐라. 영철이가 손짓을 하며 개울가 숲을 쪽을 가리켰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빈 간장병, 빈 막걸리병,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리병들이 숲을 속에 어지러이 나뒹굴고 있었지요.
아마도 읍내 장사꾼들이 버리고 간 것이거나 아니면 누군가 개울가에서 술판을 버리고 나서 그냥 두고 간 것인 듯 했습니다. 이야, 진짜 많다. 만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거 다 모아서 고물상 아저씨한테 갖다 주면 얼마나 줄 것 같냐? 길동이가 턱을 괴고 생각하는 척했지요. 영철이가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병 하나에 1원씩은 쳐줄 것이요. 여기 한 30개는 넘겼다 싶은 게 30원은 받을 수 있겠지. 아이스 깨끼 하나에 5원이니께 우리 넷이 하나씩 먹고도 돈이 남는단께. 그 말에 내 아이의 눈이 일제히 빛났습니다. 아이스 깨끼를 먹고도 돈이 남는다니. 철수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릴 정도였지요. 아이들은 손이 모자라 영희까지 불러왔습니다. 영희는 아이들이 빈 병을 모은다는 말을 듣자마자 자기 집에서 마대자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거 담으려면 자루가 있어야지. 내가 갖고 왔으니께 나도 끼워줘야 쓰겄다. 당연하지. 영희 없었으면 우리 손으로 어떻게 날랐겠냐. 철수가 웃으며 말했고 영희는 수줍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5 아이는 힘을 합쳐 빈 병을 하나하나 자루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병 조각에 손을 긁히기도 하고 병 속에 고여있던 퀴퀴한 물이 쏟아져 옷을 적시기도 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스 깨끼를 생각하면 그깟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야, 이쪽에도 있다. 저쪽 수풀 속에도 있어. 자루에 병을 한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고물상으로 출발하려는 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쪽에서 칠성이와 덕구, 팔봉이가 떼를 지어 걸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칠성이는 달래마을에서 제일 말썽꾸러기로 통하는 아이였고 덕구와 팔봉이는 늘 칠성이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아이들이었지요. 야, 이 병들 어디서 났냐? 칠성이가 눈을 가늘게 뜨며 다가왔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개울가에서 주운 거다. 왜? 우리도 낄란다. 안 된다. 우리가 먼저 발견한 거고 우리가 다 주운 거요. 야, 이 자식아, 여기가 네 땅이냐? 개울가 빈 병이 네 것이가? 우리도 낄란다 하자녀. 칠성이가 어깨를 으쓱이며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덕구와 팔봉이도 슬금슬금 뒤를 따랐지요. 만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철수가 눈짓으로 만류했습니다. 괜히 싸움이 붙었다가 고물상에도 못 가고 어머니한테 혼나는 상황이 될까봐 겁이 났지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다. 그러면 이러자. 자루 하나는 너희가 가지래이. 나머지 수풀 쪽에 아직 남아있는 것은 니들이 주어라. 어떠냐? 칠성이는 잠깐 눈을 굴리더니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러지 뭐. 덕구와 팔봉이가 수풀 쪽으로 달려가는 사이 철수 일행은 묵직한 자루를 어깨에 메고 읍내 고물상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고, 이놈들이 또 왔구먼. 뭘 들고 왔냐? 아저씨, 빈 병이요. 얼마나 쳐주실라요? 영철이가 코를 훌쩍이며 자루를 내밀었습니다. 고물 박씨는 자루를 열어 병을 하나하나 꺼내어 들여다보더니 손가락으로 꼭꼭 눌러보기도 하고 빛에 비추어 보기도 하면서 중얼중얼 혼잣말을 했습니다. 깨진 것도 아니고 쓸만하구먼. 근데 이놈들아, 이거 어디서 난 것이요? 남의 집 것 갖다 판 거 아니제? 아니요, 아저씨. 개울가에서 버려진 것 주운 거예요. 아이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고물 박씨는 껄껄 웃더니 병을 세기 시작했지요. 하나, 둘, 셋 모두 32개였습니다. 32개니께 32원이다. 뭐로 줄까? 아저씨, 돈으로 주세요. 그래, 알겄다.
여기 32원이요. 고물 박씨가 구깃구깃한 지폐와 동전을 내밀었을 때 철수는 눈앞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요. 32원. 아이스 깨끼 6개를 사고도 2원이 남는 돈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돈을 손에 쥐고 아이스 깨끼 장수를 찾아 다른박질 쳤습니다. 마침 달래마을 어귀에서 딸랑딸랑 종소리가 들려왔지요. 삐걱삐걱 리어카 바퀴 구르는 소리도 함께였습니다. 그 소리에 철수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다리가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지요. 리어카를 끌고 달래마을 흙길을 천천히 걸어오는데 그 리어카 위에 실린 하얀 나무 상자. 옆구리에 아이스 깨끼라고 삐뚤빼뚤 쓰인 글씨가 철수의 눈에 환히 들어왔습니다. 아저씨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한 손으로는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쉬지 않고 딸랑딸랑 종을 흔들었지요. 그 종소리 하나하나가 철수의 귓속으로 파고들어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아이스 깨끼 5개요. 오냐? 어린 것들이 돈은 있냐? 있어요. 철수가 손을 내밀었을 때 아저씨는 리어카를 세우고 나무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차가운 냉기가 훅 끼쳐왔지요.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그 안에 팥빙수 아이스 깨끼와 노란 바나나, 맛 아이스 깨끼가 가지런히 누워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차디찬 냉기가 코끝을 스치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시원한 냄새가 났다고요. 나무 막대기에 꽂힌 빨간 팥빙수 아이스 깨끼를 건네받았을 때 손끝으로 전해지는 그 싸늘함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첫 번째 한 입을 물었을 때 달디단 팥맛이 혀 위에 퍼지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맛있어서인지 아니면 그 한계를 위해 흘린 땀이 생각나서인지 11살 철수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5 아이는 개울가에 나란히 쪼그려 앉아 아이스 깨끼를 빨아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지요. 그저 쪽쪽 쪽쪽 녹아내리는 아이스 깨끼를 혀로 받아가며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그 달콤함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철수는 그 순간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부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달래마을 개울가는 철수 일당의 작전 본부가 되었습니다. 아이스 깨끼 한 개의 달콤함을 한번 맛본 아이들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지요. 한 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2번, 3번 매일매일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고 부모님께 손을 벌릴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철수는 개울가에 쭈그려 앉아 팔뚝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빈 병은 더 없을까? 고철은 어디 없을까? 뭔가 더 팔 수 있는 게 없을까? 길동이가 옆에서 풀잎을 뜯어 씹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야, 나 어제 구칠복 할아버지네 헛간 옆에서 고철 덩어리 본 것 같던디. 녹슨 쇠붙이들이 한 무더기 있더라고. 그거 갖다 팔면 안 될까? 남의 집 것을 어떻게 갖다 파냐? 그건 안 되지. 철수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어쩔 것이요. 빈병도 이제 개울가엔 없고. 만수가 툭 내뱉듯 말했지요. 영철이는 코를 훌쩍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야, 우리가 직접 일을 하면 안 될까? 동네 어르신들 일 도와드리고 품삯 받는 것 말이요. 그 말에 아이들이 일제히 영철이를 쳐다보았습니다. 품삯? 우리 같은 것들한테 품삯을 줄 어른이 있겠냐? 길동이가 미심쩍다는 듯 물었습니다. 있제. 허봉달 할아버지 밭에 잡초가 엄청 많던디. 어른들은 허리가 아파서 못하신다 카자녀. 우리가 가서 풀 뽑아드리면 뭔가 주시지 않겠냐? 영철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철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철수가 찾던 답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해가 채 뜨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철수는 살금살금 일어나 고무신을 꿰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른 새벽 달래마을은 온통 뿌연 물 한 개에 쌓여 있었고 멀리 논두렁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지요. 할아버지, 저 철수예요. 밭에 풀 뽑아드리려고 왔습니다. 오, 철수 왔냐? 만드기 아들이제? 혼자 왔냐? 아니요, 친구들도 올 것이어요. 조금 있으면 올 것인게요. 할아버지는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껄껄 웃으셨습니다. 요 조그만 것이 대견하구먼. 근데 너거들 품삯 바라고 온 거 아니가? 철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지요.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 아이스 깨끼 먹고 싶어서요. 근데 돈이 없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보려고요. 근데 또 솔직히 할아버지 허리도 많이 안 좋으신 것도 알고 밭에 풀도 많은 것도 알아서 진짜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철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지팡이로 땅을 한번 탁 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솔직한 놈이 마음에 드는구먼. 풀 다 뽑으면 내가 뭔가 줄 것이니께 어서 시작해봐라. 마침 그때 길동이와 영철이 만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영희도 따라왔지요. 다섯 아이는 밭고랑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등줄기를 달구었고 흙먼지가 코와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끝이 흙으로 새까매졌고 무릎은 돌에 긁혀 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풀을 뽑았지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밭고랑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을 때 허봉달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밭머리로 나오셨습니다. 밭을 둘러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오냐, 잘했구먼. 어른들도 하기 싫어하는 것을 요 어린 것들이 다 해놨네. 할아버지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셨습니다. 5명이니께 여기 50원 있다. 나눠 가져라. 50원. 아이들의 눈이 일제히 빛났습니다. 아이스 깨끼 10개 값이었습니다. 2개씩 사고도 돈이 남았지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꾸벅 절을 하자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웃으셨습니다. 그래. 너거들 다음에 또 오너라. 이 늙은이 혼자 하기 벅찬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요. 그날부터 철수와 친구들의 아이스 깨끼 작전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허봉달 할아버지 밭일을 마친 다음 날에는 구칠복 할아버지네 장독대 주변 청소를 도와드렸고 그 다음 날에는 뱃상녀 할머니네 마당에 쌓인 장작을 가지런히 정리해드렸습니다. 엄길의 할머니는 무릎이 아파서 직접 못 가시던 샘터에 물을 길어다 드렸고 마점네 할머니는 장에 내다 팔나무를 다듬는 일을 도와드렸지요. 동네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철수 일당을 반겼습니다. 어떤 분은 돈 대신 옥수수를 쪄서 내어주시기도 했고 어떤 분은 감자를 삶아 내미시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좋았습니다. 배가 부르면 아이스 깨끼 생각이 잠시 잦아들었으니까요. 스스로 번 돈으로 사 먹는 아이스 깨끼는 그냥 얻어먹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혀 위에서 녹아내리는 달콤함 속에 땀 냄새와 흙 냄새가 함께 녹아 있었고 그것이 11살 철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진한 맛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게 늘 순탄하지만은 않은 법이겠지요. 어느 날 오후 철수 일당이 허봉달 할아버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5 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개울가에 모여 막 번 돈을 세고 있는데 칠성이가 덕구 팔봉이를 거느리고 느릿느릿 다가왔습니다. 야, 너거 또 돈 벌었냐?
칠성이가 턱을 치켜들며 물었습니다. 상관없자녀. 우리가 일해서 번 돈이요. 철수가 돈을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야, 인색한 것들. 나도 좀 끼워줘라. 나도 아이스 깨끼 먹고 싶단 말이여. 그러면 너도 같이 일하면 되지. 누가 막냐? 일은 싫고 돈만 있으면 좋겠다이. 칠성이가 실실 웃으며 철수 앞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키가 철수보다 반뼘은 더 컸지요. 덕구와 팔봉이도 양쪽으로 늘어서며 으름장을 놓는 눈치였습니다. 야, 칠성아. 그러면 안 되는 거 너도 알자녀. 우리가 땀 흘려 번 돈이여. 그냥 달라는 건 안 되지. 영철이가 코를 훌쩍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만수도 팔짱을 끼고 옆에 섰지요. 칠성이는 잠시 눈을 굴리더니 결국 퉁명스럽게 돌아섰습니다. 치, 쪼잔한 것들. 칠성이가 철수의 멱살을 잡으려고 다가서는 순간 머리서 이장님이 보시고는 얘들아, 무슨 일인겨?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쓰겄냐? 알겄냐? 네, 알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이장님의 도움으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철수 일행은 칠성이와 헤어진 후 두근거리는 가슴과 떨리는 손, 온몸에 힘이 빠져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구칠복 할아버지 심부름으로 읍내 장에 다녀오는 길에 품삯으로 받은 돈을 손에 쥐고 딸랑딸랑 종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스 깨끼 장수 아저씨의 리어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안 오시지? 길동이가 목을 길게 빼며 마을 어귀를 바라보았습니다. 몸이 아프신 거 아닐까?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요. 그날은 결국 아이스 깨끼를 먹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리어카 소리가 들리지 않자 철수는 견디다 못해 읍내까지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읍내까지는 걸어서 1시간이 넘는 거리였지만 참을 수가 없었지요. 영철이와 함께 읍내에 도착해 물어물어 찾아가 보니 아이스 깨끼 장수 아저씨는 발목을 삐어서 며칠째 리어카를 못 끌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저씨는 방 한 칸짜리 셋방에 누워 계셨는데 발목에 헝겊을 칭칭 감은 채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지요. 아저씨, 많이 아프세요?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이고, 이 녀석들이 여기까지 왔냐? 괜찮다. 며칠 있으면 나을 것이요. 근데 너거들은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냐? 아저씨가 안 오시니께 걱정이 돼서요. 아저씨는 눈을 깜빡이며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눈가가 살짝 붉어지셨지요. 고맙다 얘들아. 이 아저씨 걱정해주는 사람이 너거밖에 없구나. 철수는 그 말이 가슴에 콱 박혔습니다. 아저씨의 셋방은 너무 작고 허름했습니다. 밥그릇도 보이지 않았지요. 철수는 주머니 속 동전을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손에 쥐고 있던 돈 중 절반을 아저씨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아저씨, 이거 밥이라도 사드세요. 야, 이 녀석아, 이건 못 받는다. 받으세요. 아저씨가 얼른 나으셔야 저희도 아이스 깨끼 먹재요. 철수가 씩 웃으며 말하자 아저씨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온 철수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이는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있었지요. 옥분아, 왜 우냐? 오빠, 나도 아이스 깨끼 먹고 싶어. 철수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형편이 안 된다고 그 더운 여름 내내 동생한테 아이스 깨끼 한 개 사주지 못했던 것이 그제야 생각난 것이었지요. 친구들과 어울려 먹을 때도 옥분이를 데려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옥분아. 오빠가 내일 꼭 사줄게.
진짜지? 오빠가 약속한 거지? 옥분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철수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약속이다. 걸어. 옥분이의 작은 새끼손가락이 철수의 손가락에 걸렸습니다. 그 순간 철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옥분이 것까지 2개를 사야겠다고요. 그런데 다음날 하늘이 먹구름을 잔뜩 끌어안더니 새벽부터 비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장맛비였습니다. 장대같이 쏟아지는 빗줄기에 마당이 순식간에 흙탕물 바다가 되었고 처마 밑에서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지요.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허봉달 할아버지 밭일도 구칠복 할아버지 심부름도 모두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 방법이 없었지요. 옥분이와의 약속이 생각날 때마다 철수는 초조하게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빗줄기는 이틀 동안 쉬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그 이틀 동안 철수는 집안에 갇혀 옥분이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과 씨름했습니다. 옥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끔씩 처마 밑을 바라보는 눈빛이 못내 마음에 걸렸지요. 그날 밤 철호 형이 읍내 상리를 마치고 돌아와 철수 옆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야, 철수. 너 요즘 동네 어르신들 일 도와다닌다고 형도 들었다. 응, 형? 왜? 아이스 깨끼 먹으려고? 철수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그랬는디 지금은 그냥 재미도 있고 뿌듯하기도 하고. 철호 형은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야, 철수야. 형이 한 가지 말해줄까? 돈은 수단이요. 아이스 깨끼도 좋고 뭔가를 사고 싶은 것도 좋은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뭔디? 사람이요. 사람. 네가 어르신들 도와드리면서 번 돈보다 그 어르신들이 니한테 고맙다 하시는 그 눈빛이 더 값진 것이요. 알겠냐? 철수는 그 말을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사람이 제일이다. 눈을 감았을 때 그날 하루 만났던 어르신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 멀리서 삐걱삐걱 리어카 바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랑딸랑 종소리도 함께였지요. 저거 아이스 깨끼 아저씨 아니가? 만수가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아이스 깨끼 장수 아저씨가 리어카를 끌고 달래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밀짚 모자가 기울어져 있었고 웃옷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이들이 일제히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아저씨는 리어카를 세우고 나무 상자 뚜껑을 열었지요. 차가운 냉기가 훅 밀려왔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그 안에 팥빙수 아이스 깨끼와 바나나, 맛 아이스 깨끼가 가지런히 누워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아저씨가 하나씩 서비스다. 예, 아저씨, 그러시면 안 돼요. 받아라, 이 녀석들아. 아저씨 어려울 때 도와준 것 잊지 않았어. 아이들은 아이스 깨끼를 하나씩 받아들었습니다. 철수는 2개를 받았지요. 하나는 자신의 것, 하나는 옥분이 것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울가에 아이들이 옹기종기 앉았습니다. 옥분이도 그 사이에 끼어 앉았지요. 오빠가 내민 팥빙수 아이스 깨끼를 2 손으로 받아든 옥분이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오빠, 진짜 사줬다? 약속했잖여. 옥분이가 아이스 깨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지그시 감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다. 철수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디단 팥 맛이 혀 위에 퍼지면서 여름 내내 흘린 땀과 눈물과 웃음이 한꺼번에 녹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아이스 깨끼를 빨아먹으며 살짝 눈물을 흘려도 그 달콤함 속에 녹아버리면 아무도 모를 테니까요. 느티나무 잎새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매미가 마지막 힘을 다해 울어댔습니다. 달래마을의 여름은 그렇게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달콤하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아버지 만득 씨가 마루에 앉아 담뱃대를 물고 계신 옆에 살며시 다가가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랬듯 말이 없으셨습니다. 담배 연기가 저녁 공기 속으로 천천히 피어올랐고 멀리 논두렁에서 개구리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지요. 철수는 한참을 말없이 아버지 옆에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돈이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철수가 이 여름 내내 흘린 땀으로 번 돈의 일부였지요. 아버지, 이거요. 만득 씨는 담뱃대를 내리고 철수가 내민 돈을 바라보셨습니다.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지요. 어머니 춘심 씨가 부엌에서 나오다가 그 장면을 보고 멈춰 서셨습니다. 철수야, 이게 뭐냐? 제가 이 여름 동안 동네 어르신들 일 도와드리고 번 거예요. 아버지, 소장료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많지는 않지만 보태 쓰세요. 만득 씨는 한동안 그 돈을 내려다보시다가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철수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길이 얼마나 부드러웠는지 철수는 그 감촉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다 컸구나, 우리 철수가.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그 짧은 말 한마디 속에 담긴 것이 얼마나 많은지 11살 철수는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춘심 씨는 부엌으로 다시 들어가시면서 소매로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등이 살짝 떨리셨지요. 철수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입가에 미소를 띤 채 눈을 감았습니다. 배가 든든했습니다. 아이스 깨끼를 먹어서가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이 따뜻하게 차오르는 느낌 때문이었지요. 그로부터 며칠 후 아이스 깨끼 장수 아저씨가 다시 달래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삐걱삐걱 리어카 바퀴 소리와 딸랑딸랑 종소리가 마을 어귀에 울려 퍼지자 달래마을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저씨가 리어카를 세우고 나무 상자를 열기 전에 먼저 철수를 찾으셨으니까요. 철수야, 잠깐 이리 와봐라. 철수가 다가가자 아저씨는 리어카 아래 칸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었지요. 아저씨가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작은 딸랑이 종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저씨가 리어카에 달고 다니시던 것과 똑같이 생긴 종이었지요. 이게 뭐예요, 아저씨? 내가 쓰던 거요. 이 아저씨가 처음 아이스 깨끼 장사 시작할 때부터 달고 다닌 종이요. 오래되고 낡았지만 이 종이 울릴 때마다 아이들이 달려오는 게 이 아저씨한테는 제일 큰 기쁨이었어. 아저씨가 그 종을 철수 손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너한테 주고 싶어서. 나중에 커서 뭔가 열심히 할 때 이 종소리 들으면서 이 여름 생각해라. 열심히 일하고 남 도우면서 조그만 것에도 기뻐하던 그 마음 잊지 말라고. 철수는 그 종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손 안에서 딸랑하고 작은 소리가 났지요. 그 소리가 어찌나 맑고 청명한지 달래마을 한여름 공기 속으로 맑게 퍼져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절대 잊지 않을게요. 아저씨는 환하게 웃으시며 밀짚 모자를 고쳐 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리어카를 끌며 마을 안으로 들어가셨지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그 종소리가 달래마을 골목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여름이 끝날 무렵 신학도 선생님이 개학 첫날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여름 이 마을에서 아주 대견한 일이 있었다고 어르신들한테 들었다. 어떤 아이들이 아이스 깨끼 한 개를 위해 시작한 일이 결국 동네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다고 하더구나. 그 아이들이 누군지 나는 알고 있어. 하지만 굳이 이름을 부르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칭찬을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마음속에 잘 새겨두어라.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남을 도우며 스스로 땀 흘려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공부여. 교실이 조용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손안의 종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딸랑하고 작은 소리가 났지요. 옆자리 영철이가 슬쩍 팔꿈치로 철수를 찔렀습니다. 철수는 피식 웃었지요. 창밖으로 달래마을 느티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잎새들이 반짝반짝 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여름이 철수에게 가르쳐준 것은 아이스 깨끼 한 개의 달콤함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땀 흘려 이루어낸 것의 뿌듯함, 남을 도울 때 차오르는 따뜻함,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들이 모여 11살 철수의 가슴 속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달래마을의 그 여름은 그렇게 철수의 평생 가장 빛나는 계절로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달래마을 느티나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지요. 해마다 여름이 오면 짙은 그늘을 들이우고 바람이 불면 잎새를 흔들며 그 시절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기억하듯 살랑살랑 속삭입니다. 초가지붕 위의 박덩굴도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던 집단 연기도 저녁 노을이 황금빛으로 물들이던 달래마을 들판도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살아 숨쉬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름 11살 철수가 빈병 하나를 줍기 위해 개울과 수풀을 헤치던 그 손길만큼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바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신기한 일이겠지요. 아이스 깨끼 한 개. 고작 5원짜리 아이스 깨끼 한 개를 먹겠다는 마음 하나가 한 아이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스스로 땀 흘려 무언가를 이루어내겠다는 씨앗, 남을 도우며 함께 살아가겠다는 씨앗,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겠다는 씨앗이었지요. 그 씨앗은 달래마을 뒷산 소나무처럼 천천히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자라났습니다. 철수가 어른이 되어서도 그 여름을 잊지 못한 것은 아이스 깨끼가 맛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개를 위해 흘린 땀의 무게, 함께 빈 병을 주우러 다니던 친구들의 따뜻한 손, 허봉달 할아버지의 굵은 주름 속에 담긴 감사의 눈빛, 그리고 옥분이가 아이스 깨끼를 처음 한 입 물었을 때 지었던 그 환한 미소, 그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철수의 가슴 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림으로 새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때로는 배가 고프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장맛비처럼 쏟아지는 시련 앞에 꼼짝없이 갇히기도 합니다. 칠성이처럼 우리를 시기하고 회방 놓는 사람도 있고 처음엔 차갑게 대하다가 나중에 마음을 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늘 순탄하지 않고 사람은 늘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11살 철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겠지요. 어떤 일이든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이 비록 작고 소박할지라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면 그것이 결국 선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도울 때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먹보다 지혜로 풀어가는 침착함,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려는 그 작은 의지, 그것들이 모여 한 사람의 됨됨이를 만들고 그 됨됨이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냉장고도 없던 그 시절, 아이스 깨끼 한 개는
그냥 차가운 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꿈이었고 목표였고 희망이었습니다. 그 작은 꿈을 향해 온몸으로 달려가던 아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 모두의 어린 시절이 담겨 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눈은 빛났고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넘쳐 흘렀던 그 시절. 그 시절의 우리는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르신들, 혹시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달콤한 냉기가 느껴지십니까? 리어카 삐걱이는 소리와 딸랑딸랑 종소리가 귓가에 맴돌지는 않습니까? 그 기억이 살아있는 한 달래마을의 여름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달래마을의 또 다른 계절이 찾아옵니다. 철수와 친구들이 겪게 되는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그리고 평생 가슴에 남을 한 사람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벌써부터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